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드로잉 팁 시간입니다. 왼쪽 그림은 구름의 속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몇 개의 노하우를 적용시킨 예시입니다. 이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이제 구름 그릴 때 고려해야 될 것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잠깐 미리 보기를 하자면요. 형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적운, 충운, 그리고 권운까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곽선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칠할 때 이런 식으로 칠할 때 어떻게 칠하면 좋은가 또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름을 그릴 때 멀고 가까운 게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입체 표현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자연스러운 구름을 배열하는 법. 그 다음에 5번째, 원근에 따른 표현법. 그리고 방향성. 이게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방향성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운, 그 다음에 층음, 그 다음에 권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는 어떤 이런 뭉게구름 형태, 네, 이런 애들은 적운에 속하는 거고, 층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에서 보이듯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들이 주로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적운과 층운의 차이점은, 얘는 이렇게 외곽선이 또렷또렷해지고, 층운 같은 경우는 이 외곽선이 납작납작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퍼지는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권운 같은 경우에는 새털구름이라고 예쁜 이름도 있죠. 구름 중에 이제 하나의 이름인데, 새털. 뭔가 이렇게 털처럼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작은 구름들이 이렇게 막 양떼구름. 네, 양떼구름, 구름 노래 중에 양떼구름 없나? 하여튼 양떼구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아주 높은 하늘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외곽 또는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경계선. 보통 이제 드로잉을 할 때 2가지 경계선을 말합니다. 딱딱한 경계선, 그 다음에 딱딱한 반대, 부드러운 경계선. 모든 물체를 그릴 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구름은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뭉쳤다가 퍼지죠. 그 상황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그림 그릴 때 특히 이제 외곽선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는 이 모양이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그냥 갈게요. 이런 뭉게구름 같은 거 적운이라고 하는데, 적운. 뭉게구름을 그릴 때 이거를 이렇게 외곽선이 이렇게 딱딱한 이런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어색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스케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강약을 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케치 할 때는.
자, 모양을 먼저 이렇게 대충 그려두고요. 이거는 반죽할 수 있는 지우개이고요. 이게 막 싹싹 지워지는 지우개가 아니라서 이렇게 명암을 나타낼 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엄청 편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구름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층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입체감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뭉게구름, 저군 이런 애들은 입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내 머리 위에라고 해야 되나? 네. 자, 도화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먼 쪽이고 이쪽은 내 머리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있는 애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구름이 있고, 또 더 멀리 있는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체가 어떻게 보이냐면 제일 앞 내 머리에서는 이 구름의 엉덩이 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밑에만 보입니다. 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아예 이 흰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얘는 중간 정도의 그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아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밑에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구름의 전체 형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형태들이 이 구름 밝음과 어둠의 형태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크기는 작아졌으나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보이면 이게 구름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이 아니고 어떻게 그리는 게 자연스러운가 하면 지그재그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모양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조금 사이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너무 딱딱 이렇게 간격이 똑같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무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애들은 이 간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내 주는 건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좋아요. 특히 뭐 이런 경우는 구름들이 많이 떠 있는 그 양떼구름, 양떼구름 같은 거 그릴 때, 아주 멀리 있는 양떼구름을 그릴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지그재그로 그린다. 자, 다음은 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름과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지그재그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 거리가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원근법, 원근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거리, 비슷한 거리로가 되면 원근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 이런 도화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구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름은 이 정도에다가 내가 그린다고 치면 그 다음 구름을 그릴 때는
이거의 반 정도에 이렇게 그려주고, 이거의 또 반 정도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또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형태를 띄워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이렇게 원근이 되다 보니까 크기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앞에는 조금 이렇게 크게 그려주고, 그 다음은 조금 이렇게 작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얘네들이 구름 사이즈가 쭉쭉쭉 멀어져서 원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그대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원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서 그림에 있어서의 맛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구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하늘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구름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그림이 답답해지지가 않죠. 네. 방향성, 얘도 이제 약간 방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자,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게 보이게 그리겠다. 뭐 또는 이렇게 가게 그리겠다. 마음을 딱 먹고, 자, 뭐 어떤 애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려주고, 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 크기는 뭐 적당히 해서 얘를 좀 키워볼까요? 네. 여기서 이 정도 크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그림이 이렇게 답답하지 않은 이제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을 잘 찍으면 잘 찍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렸으면 또 이쪽에서도 뭔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뭔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면 하늘이 여러 가지 표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멀어져서 답답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생겨서 이 그림이 이제 자유로운 어떤 하늘의 느낌을 주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이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의 풍경화는 특별한 목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풍경화에서 하늘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대상이죠. 같은 풍경이라고 해도 어떤 하늘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림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